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추심의 고통으로 채무 감면보다는 당장의 추심 중지를 위해 신속 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십니다. 그러나 최근의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신속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며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다시 알아보았을 때 개인 회생 또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했었다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은 신청하신 워크아웃을 중도 실효시키시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거나 개인 워크아웃으로 재신청을 하시면 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부채는 신용대출 8,200만원과 카드대금 300만원입니다. 각 채무의 금리는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려막기 끝에 채무가 늘어났고 카드대금은 리볼빙의 끝에 다다라 300만원이 청구 예정으로 연체 임박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1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월 300만원이며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연체가 시작되자 바로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채무 부담이 많았기에 신속 채무조정으로도 현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개인 회생 또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변경하기 전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개인 워크아웃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 워크아웃은 체결 전 취소를 하거나 4회 이상 미납하여 실효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실효가 되었다면 실효날로부터 3개월간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안 되는 일종의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추심 및 법조치를 겪으셔야 합니다. 기존 워크아웃 중 채무가 상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 워크아웃을 재신청하셨을 때 채무 감면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워크아웃은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보다 채권사의 부동의 위험이 높아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채무가 매각되면 채무 감면에는 긍정적이지만 채무가 대부업에 매각이 되고 더욱이 한 대부업에 매각된 채무가 집중된 경우 부동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여 개인 워크아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최악의 경우 개인 워크아웃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개인 회생을 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과 다르게 개인 회생은 기존 워크아웃의 실효 전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실효 후에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 준비를 미리 해놓으신다면 추심을 겪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홀로 신청하기 어렵기에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수임료가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의 상각 여부는 채무 감면에 영향이 없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신청했던 신속 채무조정 예상 결과를 보겠습니다.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이자만 감면되며 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로 하고 15% 넘는 이자율만 15%로 조정이 됩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채권은 10%로 조정이 됩니다. 화면의 기존 금리와 조정금리를 비교해보시면 금리 인하가 거의 안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월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인은 1인 가구로 23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25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추가 생계비 사유가 없던 채무자는 2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소득 250만원에서 1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은 약 155만원입니다. 변제 기간을 조정하는 슬라이드를 움직여 월 변제금을 155만원 근방으로 조절해 본 결과 변제 기간은 84개월로 산정되었습니다. 84개월 동안 월 약 155만원을 변제하게 되며 총이자는 약 4,564만원이며
총 변제액은 약 1억 3,064만원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월 변제액은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낮아졌지만 금리 인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부담하며 변제 기간만 늘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한 채무자는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으로 변경하길 희망하였습니다. 선택지 중 하나인 개인 워크아웃의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신속 채무 조정 중 C은행과 D저축은행의 채무가 같은 대부업체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대부업 한 곳의 과반액 채무가 집중이 되어 부동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부업 한 곳에 채무가 집중되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 감면은 기대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개인 워크아웃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행히 원금 100% 변제 조건으로 대부업체가 동의를 해주었다고 가정한 진단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채권사들만 원금 감면이 약간 되어 총 감면율이 9%가 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진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월 변제액 산정은 신속 채무 조정과 동일하므로 약 155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변제 기간을 조정하는 슬라이드를 움직여 월 변제액을 대략 155만원으로 조절해본 결과 50개월로 예상되었습니다. 월 약 155만원을 50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7,740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9%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대부업체가 끝까지 부동의를 한다면 채무자의 선택지는 다음에 알아볼 개인 회생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인 개인 회생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의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 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 회생 총변제액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 워크아웃과 달리 대부업체 한 곳에 채무가 매각되어 집중이 되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 시 대리인 선임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 회생은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개인 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청산 가치인 재산평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1억 1천만원으로 이 금액이 청산 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개인 회생에서는 주택 임차 보증금에 한하여 거주 지역에 따라 면제 재산을 책정한 후 그 금액을 차감하여 청산 가치를 계산합니다. 대구가 포함된 광역시의 면제 재산은 2,800만원으로 채무자의 청산 가치는 8,200만원입니다. 개인 회생에서 월 변제액은 개인 워크아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산정되나 차이점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계비가 직접적으로 채무 감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은 추가 생계비 없이 소득 300만원에서 1인 생계비 약 125만원을 차감한 약 175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월 변제금 175만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5,926만원입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적기에 개인 회생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 회생은 최장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49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7,855만원이 되어 청산 가치를 만족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 채무 8,500만원을 100% 전액 변제하게 되어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 제도의 월 변제액, 변제 기간, 총 변제금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과 개인 워크아웃은 동일하게
155만원의 월변제액이 산정되나 개인회생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해 175만원의 월변제액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은 신속 채무조정이 압도적으로 긴 변제 기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총 변제액을 보면 신속 채무조정이 다른 두 제도보다 차원이 다르게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를 변제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만 비교해 본다면 개인 워크아웃이 개인 회생보다 월변제액 부담도 적고 채무 감면도 더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셨듯 대부업체가 끝까지 부동의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 회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신속 채무조정을 취소하신 후 개인 회생 또는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점을 설명드리면서 두 제도의 채무 감면 수준도 비교해드렸습니다. 이번 채무자는 신속 채무조정 취소 후에 추심을 겪겠으나 채무 감면이 되는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길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속 채무조정 중 채무가 매각되어 대부업체의 채무가 과반액 이상 집중이 되어버렸고 이 문제로 개인 워크아웃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개인 회생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상하고 개인 워크아웃이 아닌 개인 회생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